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테이블도 따닥따닥하고 매장은 되게 좁고 어둡고 시끄럽고 화장실도 더럽고 불편하고 한데 사람들이 많은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고객 클레임, 고객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 클레임이 걸릴 때가 종종 있어요. 클레임을 받으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 악플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엄청 정성스러운 댓글로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요. 야, 손님 다 떨어지겠다.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대책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야, 손님이 그거 엄청 짜대. 레시피를 좀 바꿔보자. 야, 손님 그거 불편하대.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보자 라고 회의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클레임도 잘 활용하면 나의 브랜드를 확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브랜드를 기획을 하면서 간혹 일부러 테이블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한 반찬, 어떤 한 사이드 메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있지 않게, 맛없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덜 맛있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객 클레임, 고객 불편함을 활용해서 내 브랜드를 견고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서비스 교육 이런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비스 교육 중에 한 10년, 15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하던 개념이 있는데 바로 MOT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고객이 처음 내 매장을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매장에서 음식을 사 먹든 물건을 사든 머물고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의 중간중간에 접점을 만들어서 그 접점 하나하나에 고객을 응대한다, 고객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창 내 매장에 MOT 20개 만들기, 내 매장에 MOT 30개 만들기 이런 게 유행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접점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분들도 꽤 계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이 순간순간 불편한 게 뭘까? 처음에 고객이 우리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직원이 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로 시작을 해서 고객이 앉는 의자가 어떻게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테이블로 안내를 할지, 그리고 고객이 메뉴판을 볼 때 불편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제공하는 컵에 물때는 묻어있지 않는지, 어느 쪽으로 서빙을 하는지, 서빙을 할 때 시끄럽진 않은지, 고객에게 말을 거는 타이밍과 말투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순간순간 접점 매뉴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이 MOT의 개념이에요. 이 MOT 개념의 베이스에는 우리 가게는 완벽하게 친절하고 완벽하게 편안하고 완벽하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간다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린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고객이 오면 당연히 만족스러워 해야 되고 그런 고객 만족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간혹가나, 아니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테이블도 따닥따닥하고 매장은 되게 좁고 어둡고 시끄럽고 화장실도 더럽고 불편하고 한데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장사는 계속 잘 되고 뭔가 투덜거리고 불편하면서 먹고 가지만 나중에 또 생각나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MOT 이딴 건 모르겠고 그런 건 이제 개나 주는 거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불편함이 오히려 특별함을 만들어내서 이 특별함이 힙스러운 힙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여겨지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요즘도 이제 몇 개 브랜드를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장을 처음에 오픈할 때 의탁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일단은 테이블 의자가 예뻐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고객이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테이블도 넓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비교하고 제작하고 의탁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업종이나 고객에 따라서 꼭 그럴 필요도 없고 테이블이 일부러 불편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일부러 의자가 불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대중화된 LP바 같은 데들을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LP바는 되게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좁아요. 의자도 불편해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사람들도 다닥다닥 앉아있어서 지나가다 어깨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함이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조명적인 요소와 음악과 술이 버무려져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LP바 잘 되는데 보면 대부분 상권이 좋으니까 뭐 용산이나 이태원, 한남동 이런 데들에 LP바만 잘 되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LP바
알피바들은 대부분 다 안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권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 거죠. 그게 굳이 한남이나 용산이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불편한 감성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들이 LP바밖에 없나요? 아니죠. 뭐 을지로의 노가리, 호프, 골목 같은 데를 보면 세상 불편합니다. 의자 엄청 따닥따닥하고 불편하고 가방이나 소품 놓을 데도 없고 화장실은 겁나 먼데 겁나 지저분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면서 다 가요. 왜? 그 불편함이 오히려 힙스럼을 만들어내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거긴 을지로잖아. 우리 매장 을지로가 아니라고.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교대에 가면 교대곱창이라고 꽤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가봤으니까 거의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여기도 의탁자 겁나 불편합니다. 매장 지저분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곱창이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거의 매일 꽉 차 있습니다. 매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옆에 인도에다 그냥 테이블 깔아놓고 같이 영업을 하는데 이 더운 날에도 문 열어놓고 땀을 뻘뻘 닦으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사람들이 곱창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요. 하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 교대곱창을 쳐보면 클레임도 불평불명한 사항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교대곱창이 잘 돼서 옆에 있는 신축 건물을 인수해서 거기다가 엄청 깔끔하고 엄청 세련되고 덥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좋은 의자, 좋은 테이블, 쾌적한 환경에 교대곱창 2호점을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한 지도 꽤 됐는데 2호점 사람이 안 갑니다. 굳이 1호점에서 줄 서서 가요. 왜? 불편해도 1호점만의 감성이 있으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았던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 내 브랜드의 컬러랑 맞으면 이게 브랜드의 매력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다들 완벽해지려고 잘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모든 매장들이 아니 대부분의 매장들이 잘 되려고 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 그거 자체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파는 상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매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편함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불편함을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주문입니다. 요즘 주문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객이랑 소통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키오스크 혹은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더 복잡하게 주문하고 일부러 수기로 주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데를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주문 과정을 일일이 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합니다. 빵 종류는 뭘 할 거고 그 빵은 구울 건지 안 구울 건지 치즈는 넣을 건지 넣으면 모짜렐라 치즈를 넣을 것인지 아메리카 치즈를 넣을 건지 쉐리드 치즈를 넣을 건지 소스 조합은 어떻게 할 건지 야채는 뭘 넣고 뭘 뺄 건지 굉장히 번거롭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문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아, 이 메뉴는 내가 만들었다. 나만의 메뉴다. 라는 생각을 고객이 하게 되고 이 메뉴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뭐 유명한 냉면집, 곰탕집, 뭐 전국의 유명한 닭갈비집 이런 데 가면 굳이 서버가 와서 수기로 주문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김포에 유명한 오리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역시나 고객이 직접 수기로 오리 몇 인분, 뭐 소스는 매운맛, 덜 매운맛, 완전 매운맛 그리고 추가 주문은 이거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직접 카운터에 내고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키오스크로 하면 쉬운데 하지만 이런 주문을 넣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문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있죠. 불친절. 생각보다 불친절한데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불친절한다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유튜버가 2인분 시켜서 밥 먹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했던 그런 건 진짜 불친절하고 나쁜 거죠. 그렇게 불친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음식이나 서비스는 굉장히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하지만 굳이 살갑게 대하지 않고 약간 무뚝뚝하게 츤데레처럼 고객을 대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일본에 유독 많은데
뭐 오사카에 있는 타카다케 우동 같은 집도 보면 사장님이 되게 무뚝뚝하게, 하지만 우동이 정말 맛있고 세련되고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거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사장님의 이 츤데레적인 서비스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맛이나 혹은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 혹은 내 브랜드의 철학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만의 방식으로 묵뚝뚝하게 덜 친절하게 고객이 불편함을 조금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서빙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혹 메뉴 기획을 할 때 일부러 한두 개 메뉴는 조금 맛없거나 혹은 일부러 좀 자극적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모든 메뉴가 다 맛있는 것보다 야, 그 집은 다 맛있는데 그 메뉴가 좀 아쉬워, 아니면 그 반찬이 조금 아쉬워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일부러 불편함을 심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것보다 고객 기억에 더 남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불편하도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의 특징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가게가 불편하거나 불친절하게 브랜딩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설적인 이 브랜딩, 불편함을 일부러 준다라는 개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할 정도의 다른 곳에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압도적인 맛, 압도적인 가격, 압도적인 분위기 혹은 압도적인 타겟들이 필요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MOT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서비스에서 MOT 개념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번잡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진다 한들 고객이 그것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MOT의 개념을 대체할 개념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피크 앤 룰이라고 해요. 이 피크 앤 룰이라는 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고객이 내 브랜드를 기억할 만한 매력들이 푹 튀어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나머지 불편함을 고객이 매력으로 느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결론은 모든 걸 만족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중간중간 매력적인 부분이 튀어나오는 게 이 브랜드는 혹은 이 매장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단순히 이제 편안하고 친절한 걸 넘어서 불편함이나 확고한 캐릭터가 어떻게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객이 여기 되게 불편해, 짜증나, 더러워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야, 여기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이네, 근데 이거는 포기 못해 라는 묘한 중독성을 선사하는 매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다음에 조금 더 흥미롭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